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맹활약을 하면서 22대 법사위가 많은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1대 버릇 고치라며 오만방자한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군기를 잡으며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난 상황입니다. 이번 주 21일 금요일은 최혜병 수사 외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.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시청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군기반장 정청래 위원장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법사위 운영과 민주당 원구성 마무리, 또 김건희 디올백 청문회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보시겠습니다. 아니,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했던 몇 가지 조치가 지금 벌써 화제예요. 사무총장님. 네. 왜 의원이 발언한 시간에 끼어들고 발언합니까? 네? 왜 그래요?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. 그러면 답변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. 사무총장,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? 예,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. 계속 할 거예요, 안 할 거예요? 유의하겠습니다. 다시 묻겠습니다.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? 안 끼어들 겁니까? 예, 끼어들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. 뭘 유의합니까? 자, 전현희 의원이 또 질의할 텐데 끼어들지 마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질의 계속하시죠. 이거 왜 굳이 저렇게 또 중간에 잘라가지고.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. 왜냐하면 네. 21대 법사위에서 감사원 그 사무총장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. 계속 그 끼어들고 네. 토달고 특히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뭐 국민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. 계속 끼어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질의할 때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들었지. 계속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것을 그 나쁜 버릇이 들었다. 그게 비정상이죠. 그래서 정상화 작업 중에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오만한 버릇을 고쳐달라 하는 것도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. 유의하겠다는 뜻을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에요, 혹시? 유의하겠다는 것은 네. 조심은 하겠지만 또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. 마음에 두고 신경을 쓰겠다는 그냥 딱 거죠. 끊어야죠 그런 것은. 네. 네.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신경을 쓰겠습니다. 이런 그러니까 말이니까.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뭐 그다지 뭐 방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? 뭐 유의하겠습니다. 이것도 계속 제가 질책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수용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?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. 네. 네, 그런 대목이 있어가지고. 그리고 한 번만 저렇게 끼어든 게 아니에요. 맞습니다. 몇 번 여러 하길래 번 제가 참고 있다가 안 되겠다. 그리고 끊고 제가 한 거죠. 버럭. 전 뭐 버럭이 아니라 저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.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. 21대 후반기 법사위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는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저는 멋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겠다.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독 권한이 있어요. 그리고 질서 유지권이 있고요. 의사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우면 퇴장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. 각 소위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전체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보통 업무 보고를 하면 뭐 장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나오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처벌하기가 좀 애매합니다. 차관을 대신해 보내죠. 많은 그래서 경우에. 21대에는 차관이 또 나오는 게 또 관려 있었대요. 네. 그래서 차관 출석을 불허한다. 어. 장관이 꼭 나와라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장관을 출석시킬 예정이고, 그리고 업무 보고나 이럴 때는 장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와도 특별히 처벌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면 기관 증인이라고 그럽니다. 그걸 네. 국회 출석할 때도 나와라. 이거 의결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나오면 증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일반 증인이 있고 기관 증인이 있는데 장관들은 기관 증인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동행명령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의결을 해서 증인이 됐는데 안 나온다. 그러면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거예요.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고도 안 나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
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도 법대로 압수수색 한다고 합법을 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? 저는 국회법에 있는 모든 권한,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쓸 생각입니다. 아이고 무서워라. 네.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원구성 완료되고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정조사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. 국정조사에서 그 민주당이 활용하는 국정조사는 많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합의를 안 해줄 거란 말이죠. 모든 상임위에 네.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이거든요.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가서 국정조사 증인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. 국회법 49조의 위원장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또 헌법에도 공교롭게 49조에 다수결 원칙이 있어요. 그래서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표결하라는 뜻이거든요. 다 표결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게 이제 입법 청문회거든요. 그런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증인 채택하고 하는 건데 국정조사 안에도 국정조사 범위 안에 또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국정조사는 뭐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 보고 받고 뭐 묻고 따질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다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것이 아마 22대에는 하나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네. 최대한 그 출석하도록 만들 것이다. 네. 안 그러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. 그러면 이제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거예요. 그렇겠죠. 그거는 이제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은 됩니다. 그러면 비교섭 단체를 한 명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조국혁신당 12석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12명이 다 다른 상임위예요. 12개 상임위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12개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들 그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고. 네, 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이건 어떻게 됩니까? 원구성 합의가 실패했는데 원래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주말 아니면 월요일까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7개 위원장 선출 안 하면 그 7개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어제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밝혔어요. 크게 맥락에서 다르지는 않고요.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죠.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법사위에서 아마 의결하게 될 최상병 특검안은 최상병 일주기 7월 19일 이전에 예. 거부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도 있을 예정입니다. 그러면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여의도에서 배회하다가 그거 하나만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이전에 본인들이 두 손 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건가요?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점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, 지금. 그러나 저희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다. 그러니 빨리 들어오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. 근데 안 한 달이 그러면, 남았는데요. 안 지금 그러면 18개를 다 할 거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최상병 일주기까지는 한 달이 남았는데 그럼 한 달을 기다립니까? 그러니까 또 어떤 의원들은 그러더라고요.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신속한 일처리로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. 또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.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. 그런 의미로 어떻게 전망하세요? 여기가 딴지일보잖아요. 딴지가 별로 없더라. 어떻게 전망하세요? 언제 원구성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7개 상임위 선출하고 그래서 11대 7로 출범 원구성 완료될 그냥 거라고 제 보세요?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. 이번 주?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해야죠 뭐. 그냥 7개까지. 그렇습니다. 국회의장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데. 국회의장은 그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기다려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? 어제 기자회견으로는? 전략적 포카페이스 있을 수 있죠. 전략적. 우원식 의장이 포카페이스는 없잖아요. 그분이. 네.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. 어쨌든 초반에 분위기와는 다르게.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저희는 일은 계속합니다. 그리고 최상병 일주기 이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는 아니 될 것이다. 못 빼길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는 입법을 위해서 필요한 청문회 절차를 밟겠다 이런 거죠. 이미 모든 것은 절차를 마쳤고요. 그리고
예상을 깨고 임성근 사단장도 출석한다. 임성근, 이종섭, 뭐 그리고 네. 박정훈 대령은 원래 나올 것 같았고 유재은 뭐 등등이 나온대요. 예.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은 17일부터 22일까지 해외 출장이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그분은 통화를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서 외교부 알아보니까 5월 31일인가 외국 출장을 이미 계획에 잡혀 상신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이제 허락 맡으려고 했는지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한 것 같아요. 저한테. 근데 저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.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요? 네.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? 아니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고 서로 상견례하고 인사를 주고받아야지. 전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사양했습니다. 이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청문회도 하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럼 증인 채택합니까?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간에 좀 마찰,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 7개 중에 그 하나 속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? 네. 그러면 동행 명령장 들고 용산을 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.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.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